저는 올해 62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5년이 지났죠. 처음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는 게 어떤 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때 저를 붙잡아준 건 딸 은주였습니다. 33세 약사인 은주는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죠.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저희 집은 행복했습니다. 은주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예비사위 민수는 참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35살의 건축가인 민수는 은주를 대하는 태도가 각별했죠. 처음 인사를 왔을 때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은주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저는 안심했습니다. 우리 은주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 생각을 하며 밤마다 남편 사진 앞에서 감사 기도를 올렸죠. 주말이면 민수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였죠. 은주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민수가 즐겨 먹는 갈비찜까지. 정성껏 차린 상을 보며 은주가 웃었습니다. 엄마, 너무 많이 준비하셨어요. 민수 오빠 부담스러워 할 텐데. 괜찮아. 사위는 100번 봐도 새 사위라잖니.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사실 은주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눈가에 긴장감이 어려 있었죠. 처음엔 결혼 준비 때문에 피곤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요즘 약국 일도 바쁘다고 했으니까요.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은주야, 왔어. 오빠, 어서 와. 은주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평소 은주는 민수를 보면 눈이 반짝이며 달려가곤 했는데 오늘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동작조차 천천히 느껴졌죠.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맛있게 먹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손맛이 정말 최고예요. 은주 요리 실력이 어머님을 못 따라가는 이유를 알겠어요. 에이, 뭘. 우리 은주도 잘하는데. 은주는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젓가락을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만 느낀 걸까요? 민수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결혼 준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슬쩍 귀를 기울였죠. 하객 명단은 이제 거의 정리됐어. 예식장 계약금도 다음 주에 넣으면 돼. 응, 알았어. 신혼집 인테리어는 내가 다 알아볼게.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죠. 긴장하면 목소리가 높아지는 은주의 버릇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오후 4시쯤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에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은주야, 오빠 배웅해 드려. 응, 엄마. 현관에서 두 사람이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는 부엌에 있었지만 소리가 들렸죠. 은주야, 괜찮아?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무리하지 마. 알았지? 응, 오빠도 조심히 가.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왔죠.
은주가 현관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은주야, 괜찮아. 응, 엄마. 괜찮아. 하지만 돌아선 은주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마에 땀까지 맺혀 있었죠. 너 어디 아픈 거 아니니? 얼굴이 왜 그래? 아니야, 엄마. 약국에서 좀 바빠서 그래. 나 잠깐 씻을게. 은주가 서둘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수가 떠나자마자 이렇게 급하게 씻어 가다니. 평소라면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을 텐데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은주가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를 감고 화장까지 다시 한 모습이었죠. 평소 집에서는 화장을 지우고 맨 얼굴로 지내는 은주였는데 말입니다. 은주야, 어디 나가니? 응, 엄마. 약국 선배가 급하게 만나자고 해서. 지금? 저녁도 안 먹고. 응, 먹고 올게. 걱정하지 마. 은주가 서둘러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재킷에 청바지, 그리고 평소 안 신던 운동화까지. 뭔가 단단히 준비하고 나가는 느낌이었죠. 조심히 다녀와. 응, 엄마. 늦지 않게 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은주가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걸음이 빨랐습니다. 뭔가에 쫓기듯 서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약국 선배를 만나러 간다면서 왜 차를 두고 버스를 타는 걸까요? 게다가 이 시간에 급하게 만나는 것도 이해가 안 됐죠. 하지만 저는 의심을 떨쳐냈습니다. 은주를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녁 10시가 넘어 은주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엄마. 응, 저녁은 먹었어? 응, 먹었어. 엄마 먼저 자. 나도 씻고 잘게. 은주가 또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더 오래 있었죠. 샤워 소리가 한참 동안 들렸습니다. 그리고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까지. 오늘 입고 나갔던 옷을 벗자마자 세탁기에 넣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찜찜했습니다. 은주의 행동이 평소와 너무 달랐거든요. 민수가 다녀간 날이면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몰래 외출하고 돌아와서는 곧바로 샤워하고 빨래하는 패턴. 처음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은주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은주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주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엄마의 육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30년 넘게 키운 딸의 변화를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뭔가 은주에게 말 못할 사정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게 뭔지는 몰라도 분명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었죠.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며 은주 걱정만 했습니다. 내일은 은주를 조심스럽게 관찰해 봐야겠다고 다짐했죠. 딸이 힘들어하는데 엄마인 제가 모른 척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은주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아니, 관찰이라기보다는 감시에 가까웠죠. 엄마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인 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거든요. 다음 주말에도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저는 또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죠.
은주는 이번에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민수와 대화할 때마다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자꾸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시계를 쳐다봤죠. 은주야, 다음 주에 예식장 최종 확인하러 가야 하는데 시간 괜찮아? 민수가 물었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죠. 응, 괜찮아. 토요일 오전으로 잡을까? 그래, 그럼 그날 보자. 대화는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손이 또 떨리고 있었습니다. 물컵을 들 때 물이 약간 출렁거렸죠. 민수는 여전히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지 못한 척하는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아침 일찍 현장 미팅이 있어서요. 그래, 바쁘겠구나. 조심해서 가거라. 민수가 떠났습니다. 저는 일부러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했죠. 하지만 귀는 거실 쪽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은주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엄마,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또 어디 가는데? 친구 만나기로 했어. 금방 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았거든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부엌에서 나와 은주를 바라봤죠. 은주야, 너 요즘 왜 그러니? 응, 뭐가? 민수 오빠 다녀가면 매번 외출하잖니. 그것도 꼭 오빠 간 직후에.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억지로 웃었죠.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엄마. 걱정하지 마. 은주야, 엄마한테는 말 못할 일이니? 아니야, 엄마.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친구들 만나는 거라니까. 은주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화장을 하고 나왔죠. 립스틱까지 진하게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면서 왜 이렇게 꾸미는 걸까요? 다녀올게, 엄마. 조심히 다녀와. 저는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은주가 또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차는 집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차를 두고 버스를 타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재킷을 걸쳤습니다. 따라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현관문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이건 아니다. 딸을 믿어야 한다.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집에 남았습니다. 대신 은주가 돌아올 때까지 거실에 앉아 기다렸죠. 시계를 보니 4시였습니다. 은주는 언제 돌아올까요? 6시가 됐습니다. 7시가 됐습니다. 8시가 넘어서야 은주가 돌아왔죠. 다녀왔어, 엄마. 오래 있었네. 저녁은? 응, 친구들이랑 먹었어. 은주의 옷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흙 냄새 같기도 하고 풀 냄새 같기도 했죠. 이상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났다면서 왜 이런 냄새가 나는 걸까요? 은주야, 너 어디 갔다 온 거니? 응, 그냥 카페에서 있다가 왔어. 카페에서 흙 냄새가 나니? 은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 그게 친구 중에 화원 운영하는 애가 있어서 잠깐 들렀거든. 화분 좀 만지작거렸어.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준비된 답변 같았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화를 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 씻고 쉬어. 피곤하겠다. 응, 엄마. 먼저 자. 은주가 또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까지.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샤워하고 옷을 세탁하는 것.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은주 방문 앞을 지나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죠. 은주도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주가 약국에 출근했습니다. 저는 은주 방에 들어갔죠. 청소한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뭔가 단서를 찾고 싶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별 다른 게 없었죠. 옷장도 뒤져봤습니다. 역시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침대 밑에서 작은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여행용 파우치 같은 거였죠.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작은 삽이 들어 있었습니다. 원예용 삽이었죠. 그리고 티슈 몇 장. 손을 닦았는지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은주는 원예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저는 가방을 다시 제자리에 넣어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죠. 은주가 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걸까요? 왜 외출할 때마다 작은 삽을 가지고 가는 걸까요? 그날 저녁 은주가 퇴근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죠. 은주야, 오늘 힘들었니? 응, 좀. 약국에 손님이 많아서. 그래, 고생했다. 저녁 먹자.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은주가 밥을 거의 먹지 않았죠. 숟가락으로 밥알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왜 안 먹어? 입맛 없어. 응, 좀. 어디 아픈 거 아니니? 아니야, 엄마. 괜찮아.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주의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살도 빠진 것 같았습니다. 뺨이 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은주야, 너 요즘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 맞니? 응, 먹고 다녀. 걱정하지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은주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엄마인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너무 괴로웠죠. 그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잠이 들었다 깼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급히 일어나 창문을 봤죠. 은주가 집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밤중에 어디를 가는 걸까요? 저는 재킷을 걸치고 은주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번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알아내야 했죠. 은주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은주는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나갔습니다. 저는 멀찍이 뒤를 따랐죠. 은주가 걷는 방향은 동네 공원이었습니다. 밤 11시에 공원을 간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공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은주가 벤치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죠. 저는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가 나타날까요? 10분쯤 지났을까요?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은주가 일어나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이 무언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남자가 은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위로하듯이요. 그러자 은주가 울기 시작했죠. 어깨가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게 뭐지? 은주가 민수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걸까요? 결혼을 앞두고 다른 남자와 만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자가 은주를 안았습니다. 짧은 포옹이었지만 제게는 충격이었죠. 두 사람은 10분쯤 더 이야기하다 헤어졌습니다. 은주가 집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히 공원을 빠져나와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은주보다 먼저 도착해야 했거든요. 숨을 헐떡이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얼마 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가 돌아온 것이었죠. 욕실에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샤워를 하는군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은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민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된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결혼식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대로 결혼을 시켜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은주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미행한 걸 알면 은주가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주와 대화를 나눠봐야 할까요? 아니면 민수에게 알려야 할까요? 아무 결정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는 것.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은주를 대하는 게 너무 힘들었죠.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으니까요. 공원에서 본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은주가 낯선 남자와 포옹하던 모습, 울고 있던 모습. 도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은주가 약국에서 돌아왔죠. 표정이 평소보다 더 어두워 보였습니다. 엄마, 나 오늘 일찍 잘게. 너무 피곤해. 그래, 저녁은? 아까 먹었어. 먼저 들어갈게. 은주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저녁을 먹었죠. 밥맛이 없었습니다. 입에서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10시쯤 됐을까요? 저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주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일찍 잔다고 하지 않았나요? 은주가 조용히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몸을 낮췄습니다. 소파 뒤에 숨어서 은주를 지켜봤죠. 은주가 운동화를 신고 재킷을 걸쳤습니다. 그리고 작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침대 밑에 있던 바로 그 가방이었죠.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은주가 나갔습니다. 저는 급히 일어나 신발을 신었죠. 이번에는 끝까지 따라가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죠. 은주가 골목을 빠져나가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저도 뒤따라갔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은주가 탔죠. 저도 재빨리 뒷문으로 올랐습니다. 은주는 맨 뒤쪽에 앉았고 저는 중간쯤에 앉았습니다. 은주가 뒤를 돌아보지 않기를 빌었죠. 버스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점점 주변이 어두워졌습니다. 건물이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났죠. 어디로 가는 걸까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은주가 벨을 눌렀습니다. 버스가 멈췄죠. 은주가 내렸습니다.
저도 급히 내렸습니다. 다행히 은주는 제가 내리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은 시골이었습니다. 논밭 사이로 좁은 길이 나 있었죠. 은주가 그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달빛이 밝았습니다. 다행이었죠.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이었지만 은주의 뒷모습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은주가 멈췄습니다. 저도 급히 나무 뒤에 숨었죠. 은주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논둑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은주가 멈춘 곳은 작은 야산 입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죠. 이 밤중에 산에 들어간다고요. 무서운 것도 아닌가 봅니다. 은주가 가방에서 손전등을 꺼냈습니다. 불빛이 켜졌죠. 그리고 산길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핸드폰 불빛을 켜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들킬까 봐요. 산길은 험했습니다.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죠.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60이 넘은 몸으로 이런 길을 걷는 게 쉽지 않았죠. 5분쯤 올라갔을까요? 은주가 멈췄습니다. 저도 급히 큰 나무 뒤에 숨었죠. 은주가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가방에서 작은 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서 은주의 그림자가 크게 흔들렸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은주가 무언가를 땅에 묻고 있었습니다. 작은 상자 같았죠. 자세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두웠거든요. 삽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흙 파는 소리, 흙 덮는 소리, 은주의 숨소리도 들렸죠.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은주가 일어났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닦았죠.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은주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돌아서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서 움직이지 못했죠. 은주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은주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은주가 땅을 판 곳으로 다가갔죠. 핸드폰 불빛을 켰습니다. 새로 묻은 흙이 보였습니다. 다른 곳보다 색깔이 짙었죠. 여기에 뭘 묻은 걸까요? 파봐야 할까요? 하지만 지금 파면 은주가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자리를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나중에 다시 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급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은주를 놓치면 안 됐으니까요. 산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은주가 멀리 보였죠.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뒤따라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은주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딸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엄마인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니. 당장 달려가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버스가 왔습니다. 은주가 탔고 저도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은주가 산에 뭘 묻은 걸까요? 그리고 왜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은주가 먼저 들어갔죠. 저는 5분쯤 기다렸다가 들어갔습니다. 은주가 의심하지 않도록 말이죠.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은주 방에 불이 켜져 있었죠.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씻고 있군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죠.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은주가 뭔가 나쁜 짓을 저지른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해친 걸까요? 그래서 증거를 묻은 걸까요? 아니야, 우리 은주가 그럴 리 없어.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내일 다시 그 산에 가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파서 확인해 봐야 했죠. 그래야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새벽녘이 돼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은주가 나타났죠. 산에서 땅을 파며 울고 있는 은주의 모습이 제 딸이 대체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죠. 은주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 들어와서 피곤했을 겁니다. 아침 8시쯤 은주가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푸석푸석했죠. 눈도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침 차려줘서 고마워. 많이 먹어. 요즘 너무 안 먹는 것 같더라. 응, 잘 먹을게. 하지만 은주는 밥을 몇 숟가락 뜨더니 그만뒀습니다. 입맛이 없는 것 같았죠. 엄마, 나 약국 가볼게. 오늘 토요일이라 바빠.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은주가 출근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죠. 오늘 그 산에 가봐야겠다고. 은주가 뭘 묻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9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어제 은주가 탄 버스를 탔죠. 기사님께 물어봤습니다. 기사님, 이 버스 종점이 어디예요? 아, 산월리까지 가요. 거기가 끝이에요. 산월리. 이름도 생소한 곳이었죠. 버스는 어제와 똑같은 길을 달렸습니다. 시내를 벗어나니 논밭이 나타났습니다. 30분쯤 지나 산월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내렸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낮에 보니 더 황량해 보였습니다. 사람도 거의 보이지 않았죠. 어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찍어둔 사진을 확인했죠. 어둠 속에서 찍어서 흐릿했지만 주변 나무들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논둑을 따라 걸었습니다. 어제 은주가 걸었던 그 길이었죠. 낮에 보니 더 선명했습니다. 발자국도 남아 있었습니다. 은주의 발자국일 겁니다. 야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낮인데도 음산한 느낌이 들었죠. 나무들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어젯밤보다는 훨씬 수월했습니다. 해가 떠 있으니 길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숨이 찼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오르막길이 힘들었죠. 중간쯤 올라갔을까요?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제 본 큰 나무가 어디쯤이었을까?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니 익숙한 나무가 보였습니다. 맞아, 저기였어. 저 나무 근처였죠. 저는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새로 파헤쳐진 흙이 보였습니다.
다른 곳보다 색이 짙었죠. 여기가 맞았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맨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삽을 가져올 걸 그랬나 봅니다. 손톱 사이로 흙이 파고들었죠.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10분쯤 팠을까요? 뭔가 딱딱한 게 손에 닿았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게 뭘까요? 조심스럽게 흙을 더 걷어냈습니다. 작은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나무로 만든 상자였죠. 크기는 신발 상자만 했습니다.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죠. 손으로 털어서 흙을 닦아냈습니다. 상자에는 자물쇠가 없었습니다. 그냥 뚜껑을 덮어둔 형태였죠.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뚜껑을 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죠. 무서웠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용기를 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죠. 그 순간 제 숨이 멎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초음파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기 옷. 새하얀 내복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흐릿했지만 아기의 형태가 보였죠. 아래쪽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6개월 전이었습니다. 아기 옷도 꺼내봤습니다.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옷이었죠. 작았습니다. 신생 아용 같았습니다.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새 옷 냄새가 났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은주가 임신을 했던 걸까요? 그런데 왜 이걸 여기에 묻은 걸까요? 상자 안을 더 뒤져봤습니다. 작은 종이가 하나 더 있었죠. 꺼내 펼쳤습니다. 은주의 필체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할아버지 곁에서 편히 쉬렴.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진 자국이었죠.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됐으니까요. 은주가 아이를 잃었던 겁니다. 유산을 한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남편 묘 근처에 아기의 흔적을 묻은 겁니다. 할아버지 곁에서 쉬라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딸이 이런 아픔을 겪고 있었다니. 혼자서 이 고통을 견디고 있었다니. 엄마인 제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은주가 민수를 만날 때마다 긴장했는지. 왜 자꾸 외출했는지. 왜 샤워하고 옷을 빨았는지. 모두 이 비밀 때문이었던 겁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보며 울었죠. 제가 만나보지도 못한 손주. 이 세상에 나오지도 못한 아기.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알고 있을까요? 자기 아이를 잃은 걸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은주가 혼자 감추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공원에서 만난 그 남자는 누구일까요? 왜 은주를 위로하고 있었을까요? 혹시 그 남자도 이 일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저는 상자를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묻었죠. 흙을 다시 덮었습니다. 은주가 알면 안 됐으니까요. 제가 여기까지 와서 파헤친 걸 알면 은주가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손을 털었습니다. 흙투성이었죠. 옷도 더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거 알아냈으니까요. 산을 내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죠.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죠.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버스를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은주와 대화를 나눠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요? 민수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지켜봐야 할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을 보니 오후 3시였습니다. 은주는 아직 약국에 있을 시간이었죠. 저는 욕실로 가서 손을 씻었습니다. 손톱 사이의 흙을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수척해 보였죠. 눈도 충혈돼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오후였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은주가 돌아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얼굴로 맞이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할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물어봐야 할까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가 돌아온 것이었죠. 엄마, 다녀왔어. 응, 고생했어. 힘들었니? 응, 좀. 오늘 손님이 많았어. 은주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죠.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눈치챘을까요? 엄마,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응, 괜찮아. 그냥 목이 좀 칼칼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밥을 거의 먹지 않았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은주야, 너 요즘 너무 안 먹는 것 같은데. 괜찮아, 엄마. 다이어트 중이야. 결혼 앞두고 무슨 다이어트야. 건강이 중요하지. 알아, 엄마. 걱정하지 마. 하지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은주가 겪고 있는 고통을 이제 알았으니까요. 제 딸이 혼자서 이 아픔을 견디고 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일은 결정해야 합니다. 은주와 대화를 나눌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지. 더 이상 이렇게 모른 척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은주는 늦잠을 잤죠.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몸이 무거웠거든요. 10시쯤 은주가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부엌에 왔죠. 엄마, 아침 먹을래? 아니, 괜찮아. 그냥 커피만 마실게. 은주가 커피를 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컵에 커피가 약간 흘렀습니다. 은주야, 괜찮니? 응, 괜찮아. 그냥 손이 좀 떨려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은주의 얼굴을 보니 알 수 있었죠. 눈 밑이 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은주가 또 외출 준비를 했죠. 화장을 하고 재킷을 걸쳤습니다. 엄마,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가는데? 친구 만나기로 했어. 저녁 전에는 올게.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거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주야, 잠깐만. 응, 왜? 저는 은주 앞에 섰습니다. 눈을 똑바로 바라봤죠. 엄마한테 숨기는 거 있지?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무슨 말이야, 엄마. 숨기는 거 없는데. 은주야, 엄마가 다 알아. 뭘 안다는 거야?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산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죠. 새로 파헤친 흙더미 사진이었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엄마, 이게 엄마가 따라갔어. 그 산에도 가봤고. 엄마,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왜 그랬어? 왜 몰래 따라온 거야? 은주야, 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걱정. 그래서 몰래 미행한 거야? 내 물건을 파헤친 거야. 은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저는 은주를 안으려 했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손대라고. 은주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죠. 문을 쾅 닫았습니다. 안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멈췄죠.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요? 은주야, 문 열어. 엄마랑 얘기하자. 싫어, 가. 은주야, 제발. 엄마가 뭘 안다고 그래. 아무것도 모르면서. 은주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몰아붙이면 안 됐는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은주 방문이 열렸습니다. 은주가 나왔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소리 질러서. 아니야, 은주야. 엄마가 미안해. 앉자. 얘기할게. 우리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은주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천천히 말해. 괜찮아. 은주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죠. 나 임신했었어. 6개월 전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민수 오빠 아기였어. 우리 결혼 전에 생긴 거였지. 그래서 유산했어. 석 달쯤 됐을 때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죠. 병원에서 심장박동이 멈췄다고 했어. 자연유산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장 같았죠. 그 아기를 할아버지 곁에 묻은 거니? 응. 아빠 묘 근처에. 거기라도 할아버지가 돌봐주실 것 같아서. 은주가 목이 메었습니다. 말을 이어가지 못했죠. 민수는 알아? 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거든요. 민수였습니다. 어머님, 은주야, 안녕하세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분위기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죠. 무슨 일 있어요? 은주야, 울었어.
은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에게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았죠. 민수야, 앉아봐. 제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았죠.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민수야, 너 은주가 임신했던 거 알아?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을 벌린 채 은주를 바라봤죠. 뭐라고요? 임신. 민수 오빠.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말 못해서. 우리 아기를 잃었어.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주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죠. 은주야, 이게 무슨 소리야? 언제, 왜 말 안 했어? 말할 수가 없었어. 오빠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상처, 우리 아기를 잃었는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견딘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죠. 은주야, 나는. 민수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주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은주가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어머님도 알고 계셨어요? 민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죠. 오늘 알았어. 은주를 따라가셨다고요? 은주가 자꾸 이상하게 행동해서 걱정이 돼서 따라갔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죠. 은주야, 그 산에 묻은 게 우리 아기 물건이었구나. 응. 초음파 사진이랑 내가 준비했던 아기 옷. 나도 가봐야겠어. 우리 아기한테 인사하고 싶어. 오빠. 은주가 다시 울었습니다. 민수도 울었죠. 저도 울었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붉게 물들었죠. 아름다운 석양이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슬펐습니다. 은주야, 그 공원에서 만난 남자는 누구야? 제가 물었습니다. 은주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엄마, 그것도 봤어? 응. 그날 밤에 따라갔어. 은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대학 동기야. 심리상담사로 일하는 분이고. 심리상담. 응. 나 혼자 견디기 힘들어서 상담 받고 있었어. 민수가 은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주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도 함께 견뎠을 텐데. 오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오빠도 일 바쁜데. 바보야. 그게 무슨 짐이야. 우리 같이 겪어야 할 일인데. 두 사람이 다시 껴안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며 생각했죠. 이제 모든 게 풀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은주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나보지도 못한 손주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은주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제대로 준비해서. 오빠, 나 무서워. 또 잃을까봐. 괜찮아. 이번엔 내가 옆에 있을게. 매일 함께 할게. 민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겨낼 겁니다.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 이만 가볼게요. 은주 잘 부탁드려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민수가 나갔습니다. 은주와 저만 남았죠. 엄마, 미안해. 말 못해서. 아니야, 은주야. 엄마가 미안해.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해서. 엄마 잘못 아니야. 내가 숨긴 거야. 이제 다 털어놨으니 홀가분하지. 응, 엄마. 많이. 은주가 처음으로 밝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은주의 진짜 미소였죠. 제 마음도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이었습니다. 은주는 약국에 출근했죠. 표정이 어제보다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진실을 털어놓은 덕분이었을 겁니다.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며 커피를 마셨죠.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았지만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정말 이게 끝일까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죠. 어머님, 저 잠깐 들러도 될까요? 그래, 언제든 와. 30분 후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어머님, 이거 드시라고. 고마워, 민수야. 앉아.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심각했죠.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말해봐. 민수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은주가 임신했던 거. 제 눈이 커졌습니다. 알고 있었다고요? 처음부터. 아니요. 유산하고 한 달쯤 지나서 알았어요. 은주가 계속 이상하게 행동해서 의심했거든요. 그럼 왜 모르는 척한 거니? 은주가 말하기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제가 먼저 말하면 은주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았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죠. 저도 매일 밤 잠을 못 잤어요. 우리 아기를 생각하면서 은주한테 미안하고.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더 잘해줬어야 했어요. 은주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고개 들어. 너무 자책하지 마. 어머님, 저 정말 은주를 사랑해요. 이번 일로 더 확실해졌어요. 은주 없이는 못 살겠어요. 알아, 민수야. 엄마도 다 알아.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은주가 퇴근한 것이었죠. 예상보다 일찍 왔습니다. 오빠, 왜 여기 있어? 은주야, 어머님이랑 얘기하고 있었어. 은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불안해 보였죠. 무슨 얘기? 앉아, 은주야. 우리 셋이 제대로 얘기 좀 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은주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았죠. 은주야, 민수한테 미안한 거 없니? 엄마, 그게 무슨... 솔직하게 말해봐. 왜 민수한테 말 안 했어? 정말 이유가 뭐야? 은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죠. 무서웠어. 오빠가 날 떠날까 봐.
떠나? 내가 왜?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기를 못 지킨 여자잖아. 오빠가 실망할 것 같았어. 은주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알아. 하지만 내 몸이 약해서 그런 거잖아. 엄마 역할도 제대로 못한 거고.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그래서 매일 아빠 묘 근처에 갔어. 아기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용서해달라고. 은주야. 민수가 은주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은주가 손을 들어 막았죠. 그만해, 오빠. 나한테 더 이상 실망하지 마. 실망, 은주야. 난 한 번도 너한테 실망한 적 없어. 거짓말. 오빠도 알면서 모른 척 했잖아. 내가 말하기 힘들어 하니까. 은주의 말에 민수가 움찔했습니다. 들켰다는 표정이었죠. 알고 있었어. 오빠도. 은주야, 나는.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죠. 한 달쯤 됐어. 은주야, 미안해. 말 못해서. 한 달 동안 나 혼자 괴로워하는 거 보면서도 모른 척한 거야. 은주야, 나는 내가 말하기 힘들어하는 게. 그래서 지켜본 거야? 내가 무너지는 거.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민수가 당황해서 물러섰죠. 은주야, 진정해. 오빠도 너 걱정해서 그런 거야. 제가 말했지만 은주는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야. 나 몰래 따라다니고 내 물건 파헤치고 다들 나를 믿지 않는 거잖아. 은주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다들 나를 감시한 거잖아. 내가 뭐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은주가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뛰어들어가려 했죠. 민수가 은주의 팔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손 놔. 안 놔. 내가 내 말 들을 때까지 안 놔. 민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은주가 발버둥 쳤지만 민수는 놓지 않았죠. 은주야, 나 정말 미안해. 먼저 말 못해서. 하지만 난 널 실망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 너를 지키려고 그랬어. 내가 더 힘들어하지 않게. 지켜. 나 혼자 죽을 것 같은데도. 알아. 내가 바보 같았어. 잘못된 선택이었어. 하지만 은주야. 민수가 은주를 껴안았습니다. 은주가 저항했지만 민수는 놓지 않았죠. 난 널 사랑해. 이 세상 무엇보다도. 우리 아기를 잃은 건 나도 슬퍼. 매일 밤 울었어. 하지만 난 아직 널 옆에 두고 있잖아.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 은주의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민수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죠. 오빠, 미안해. 나 정말. 됐어. 이제 됐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함께. 두 사람이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죠. 두 사람만의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물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시작이구나. 숨겨왔던 상처들이 터져 나왔으니까요. 아프지만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가보니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죠. 어머님, 죄송해요. 소란 피워서.
민수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속에 있던 거 다 터뜨려야지. 엄마도 미안해. 소리 질러서. 은주도 미안해 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훨씬 나아 보였죠. 은주야, 이제 우리 솔직해지자. 서로한테 숨기지 말고. 응, 엄마. 알았어. 민수야, 너도. 네, 어머님. 약속드릴게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함께 걷기로 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녁 먹고 가, 민수야. 엄마가 뭐라도 해줄게.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됐어. 오늘은 여기서 먹고 가.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죠.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은주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도와줄게. 은주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처음으로 밝은 표정이었죠. 그래, 상 좀 차려줄래? 응. 은주가 그릇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민수도 도와주었죠.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밥 냄새가 났죠. 처음으로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기 시작했죠. 은주가 처음으로 제대로 먹었습니다. 밥 한 공기를 거의 다 비웠죠. 은주야, 많이 먹네. 좋다. 응, 엄마. 배고팠나 봐. 은주가 웃었습니다. 민수도 웃었죠.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은주야, 저 이만 갈게요. 내일 아침 일찍 현장 가봐야 해서.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은주야, 내일 저녁에 보자. 응, 오빠. 조심히 가. 민수가 나갔습니다. 은주와 저만 남았죠.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뭐가? 나 포기하지 않고 지켜봐 줘서. 당연한 거야. 넌 내 딸이잖니. 은주가 저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딸의 온기였죠. 따뜻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시작할게. 제대로. 그래, 엄마가 옆에 있을게. 응, 엄마. 그날 밤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도 꾸지 않았죠. 은주도 잘 잤습니다. 새벽에 은주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제대로 자는 소리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은주가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타고 있었죠. 엄마, 잘 잤어? 응, 너는? 나도. 오랜만에 푹 잤어. 은주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어제의 폭발이 약이 된 것 같았죠. 때로는 이렇게 터뜨려야 치유가 시작되는 법입니다. 엄마, 나 약국 갈게. 오늘 바쁠 것 같아. 그래, 힘들면 일찍 들어와. 응, 알았어. 은주가 출근했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이었죠. 저는 창문으로 은주를 배웅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은주의 뒷모습이 당당해 보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간.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해낼 겁니다. 함께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많이 나아졌죠.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밥도 잘 먹었습니다. 민수도 자주 집에 왔습니다. 예전보다 더 자주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수가 또 놀러 왔죠. 이번엔 손에 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은주야, 이거 보세요. 민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여러 장의 사진이 나왔죠. 예쁜 집들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신혼집 후보예요. 제가 몇 군데 알아봤어요. 은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죠. 오빠, 진짜. 응. 우리 이제 제대로 준비하자. 결혼식도 다시 점검하고. 하지만 오빠, 나. 은주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은주의 손을 잡았죠. 은주야, 과거는 과거야. 우리 이제 앞만 보자. 응, 오빠. 두 사람이 사진을 함께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죠. 따뜻한 차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차를 들고 나가는데 은주가 물었습니다. 오빠, 그 친구는 어떻게 됐어? 상담사 선생님. 아, 준혁이 형이 오늘 시간 있다고 했어. 만나볼래? 응. 오늘? 응. 형한테 말했어. 어머님이랑 인사시키고 싶다고. 제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공원에서 봤던 그 남자를 만나게 되는 건가요? 민수야, 그분이 누구니? 제 대학 동기예요, 어머님. 지금은 심리상담센터에서 일하고 계세요. 은주가 힘들어할 때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 그럼 엄마도 만나보고 싶구나. 지금 전화해 볼게요. 민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통화가 끝났죠. 1시간 후에 우리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 그럼 준비해야겠다. 저는 방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분인데 예의를 갖춰야 했으니까요. 1시간 후 우리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안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죠. 3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공원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형, 여기요. 민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남자가 일어나 우리에게 다가왔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선생님. 우리 은주 많이 도와주셨다면서요? 아니에요. 제가 한 게 별로 없어요. 은주 씨가 혼자 잘 이겨내셨죠. 준혁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죠. 선생님, 고마워요. 우리 딸 상담해 주셔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어머님. 은주 씨가 정말 힘들어 보였거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둔해서. 아니에요, 어머님. 은주 씨가 감추려고 애쓴 거예요. 어머님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준혁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은주가 그런 아이죠. 남 걱정시키는 걸 싫어하는. 선생님, 그날 밤 공원에서 만난 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혁이 웃었죠. 어머님이 보셨구나. 은주 씨가 급하게 연락해서 만났어요. 그날 특히 힘들어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기 생각이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친구 아기를 봤는데 자꾸 눈물이 난대요. 은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가 은주의 손을 잡았죠. 저도 그날 연락받았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서 못 갔죠. 그래서 준혁이 형한테 부탁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제가 오해했던 것들이 하나씩 풀렸죠. 어머님, 은주 씨는 정말 강한 분이에요. 혼자서 이 아픔을 견뎌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있잖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게 중요해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니까요. 우리는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혁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은주를 걱정해 주는 게 느껴졌죠.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죠. 엄마, 이제 좀 시원해. 응. 마음이, 오해 다 풀렸잖아. 그래, 은주야. 많이 시원해. 나도. 오빠도. 민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저녁을 준비했죠. 은주와 민수가 도와주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은주야, 다음 주 토요일에 아빠 산소 가볼까요? 산소. 응. 우리 아기한테 인사하고 싶어요. 다 같이.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응, 오빠. 가자. 어머님도 괜찮으시죠? 당연하지. 엄마도 손주한테 인사해야지.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는 함께 산에 갈 겁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셋이서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날씨가 좋았죠.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엄마, 준비됐어? 응, 나갈까? 민수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차에 탔죠. 은주가 길을 안내했습니다. 1시간쯤 걸려 산원리에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차를 세웠죠. 우리는 산길을 올랐습니다. 조심하세요, 어머님. 괜찮아. 엄마 아직 튼튼해. 하지만 민수와 은주가 양쪽에서 저를 부축했습니다. 고마웠죠. 은주가 멈췄습니다.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여기야. 여기에 묻었어.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손을 댔죠. 안녕, 아가야. 아빠야. 늦게 와서 미안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우리 아기 많이 아팠지? 미안해.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은주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을 어루만졌습니다. 엄마도 미안해. 너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했어. 하지만 사랑해. 정말 많이.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죠. 손주야, 할머니란다. 너를 만나지 못해서 정말 아쉽구나. 할아버지 옆에서 잘 지내고 있니? 우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없이 앉아서 아기를 생각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아기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이제 가야겠다. 하지만 또 올게.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은주와 저도 일어났죠. 다음에는 꽃 가지고 올게. 예쁜 꽃.
은주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은주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은주야. 여기까지 데려와 줘서. 아니야, 오빠. 같이 온 거야.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치유가 시작됐습니다.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함께 기억하기로 했으니까요. 산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올라갈 때보다 훨씬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민수가 시동을 걸었죠. 점심 먹고 갈까요? 그래, 좋지. 우리는 근처 식당에 들렸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이번엔 밝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결혼 준비 이야기, 신혼집 이야기, 미래 이야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은주가 뒷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 고마워. 혼자 두지 않아서. 당연한 거야, 은주야. 우린 가족이잖니. 응, 가족. 민수가 백미러로 은주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도 돌아보며 은주의 손을 잡았죠.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슬픔을 함께 나누고 상처를 함께 치유하기로 한 그런 가족이요.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죠.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은주와 민수는 그해 가을에 결혼했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죠.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은주가 원했던 대로요. 결혼식 날 은주는 아름다웠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천사 같았죠. 민수는 내내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신혼생활도 잘 꾸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시내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죠. 주말이면 저를 보러 왔습니다. 매번 음식을 잔뜩 들고요. 결혼하고 석 달쯤 지났을까요? 은주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정말?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4주 됐대. 저는 은주를 꼭 안았습니다. 너무 기뻤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은주야, 괜찮겠니? 몸 조심해야 해. 알아, 엄마. 이번엔 정말 조심할 거야. 민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환했죠. 어머님, 저희 정말 조심할게요. 매일 병원 가면서 체크할 거예요. 그래, 꼭 그렇게 해라. 그날부터 우리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은주는 약국 일을 줄였죠. 몸을 우선으로 해야 했으니까요. 민수도 야근을 줄였습니다. 은주 곁에 더 많이 있기 위해서요. 저도 바빠졌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은주 집에 가서 음식을 해줬죠. 영양가 있는 음식들로요. 은주가 잘 먹어야 아기도 건강하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은주의 배가 점점 불러왔죠. 보기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엄마, 아기가 발로 찼어. 정말, 어디? 은주가 제 손을 잡아 배에 갖다 댔습니다. 톡톡 움직이는 게 느껴졌죠. 세상에 우리 손주가 인사하는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이 작은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나 괜찮아. 알아. 그냥 너무 기뻐서 그래. 민수도 퇴근하면 매일 은주 배에 대고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거였죠. 아가야, 오늘 아빠 일 끝났어. 엄마랑 잘 지냈니?
배 속에서 또 발로 찼습니다. 대답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은주가 5달쯤 됐을 때 출혈이 있었죠. 급히 병원에 갔습니다. 저도 민수도 은주도 모두 불안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아기 괜찮은 거죠?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다만 조금 안정을 취하셔야겠어요. 일주일 정도 입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든지 할게요. 은주가 입원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죠. 은주 곁을 지켰습니다. 민수도 퇴근하면 달려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걱정 끼쳐서. 무슨 소리야. 엄마는 괜찮아. 나 무서워. 또 잃을까봐. 안 그래. 이번엔 다를 거야. 우리 다 함께 있잖니. 제 말에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웃었죠. 일주일 후 은주는 퇴원했습니다. 아기는 건강했습니다. 다행이었죠. 하지만 그 후로 은주는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완전히 휴직했습니다. 은주야, 답답하지 않니? 괜찮아, 엄마. 애기만 생각하면 돼. 은주는 강했습니다. 모든 걸 참아냈죠. 아기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7달이 됐습니다. 병원에서 성별을 알려줬죠. 아드님이에요. 의사의 말에 우리는 환호했습니다. 아들이라니. 은주와 민수의 아들. 엄마, 아들이래. 우리 아들. 그래, 은주야. 축하해. 민수는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아들이라니. 제 아들을. 오빠, 이름 뭐로 할까? 같이 생각해보자. 그날부터 이름 짓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 이름을 놓고 고민했죠. 좋은 뜻을 담고 싶었으니까요. 하준이는 어때? 좋은데. 의미는? 하늘처럼 높고 준수하라는 뜻이야. 좋아. 하준이로 하자. 그렇게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김하준. 우리의 작은 천사. 8달이 됐습니다. 은주의 배가 많이 나왔죠. 걷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은주야, 내가 해줄게. 넌 앉아 있어. 엄마,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안 돼. 넌 쉬어야 해. 저는 은주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은주를 돌보기 위해서요.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줬습니다. 민수도 회사에 사정을 말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 휴가를 낼 거라고. 회사에서 흔쾌히 허락했죠. 9달이 됐습니다. 언제든 아기가 나올 수 있는 시기였죠. 우리는 긴장했습니다. 가방도 미리 챙겨뒀습니다. 병원 갈 준비를.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은주에게서 전화가 왔죠. 엄마, 양수가 터진 것 같아. 지금 가. 저는 급히 옷을 입고 택시를 탔습니다. 은주 집으로 달려갔죠. 민수가 은주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빨리 병원 가요. 우리는 차에 탔습니다. 병원까지 20분. 긴 시간처럼 느껴졌죠. 은주야, 괜찮니? 응, 엄마. 진통이 시작됐어. 은주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픈 게 보였죠. 제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힘내, 우리 딸. 곧 끝날 거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은주를 분만실로 데려갔죠. 저와 민수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어머님, 은주 괜찮을까요? 괜찮아. 우리 은주 강해.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불안했습니다. 제발 무사히 낳기를. 아기도 엄마도 건강하기를.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분만실 문이 열리지 않았죠. 민수는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민수야, 앉아. 체력 소모하지 마. 어머님, 저 너무 불안해요. 알아. 엄마도 그래. 네, 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죠. 보호자분들. 네, 저희요. 우리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드님 낳으셨어요. 정말요? 은주는요? 산모도 건강하세요. 곧 나오실 거예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민수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됐어요. 다 잘 됐어요. 민수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죠.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잠시 후 은주가 나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죠. 얼굴이 창백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 우리 아기 봤어? 아직. 곧 보여줄 거래.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왔습니다. 작았습니다. 너무 작았죠. 하지만 건강해 보였습니다. 와, 우리 아들. 민수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기가 눈을 떴죠. 까만 눈동자가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하준아, 아빠야. 만나서 반가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기가 작은 손을 움직였습니다. 아빠 손가락을 잡았죠. 어머님도 안아보세요. 민수가 아기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받았죠.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하준아, 할머니란다. 너를 만나서 정말 기뻐. 아기가 웃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웃을 수 있는 나이는 아니지만 분명 웃는 것 같았죠. 엄마, 나도 안아볼래. 그래, 은주야. 저는 아기를 은주에게 건넸습니다. 은주가 아기를 안았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준아, 엄마야. 사랑해. 정말 많이. 은주가 아기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이마에, 볼에, 작은 손에. 고마워, 하준아. 엄마한테 와줘서. 저는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엄마와 아기. 새로운 생명과 오래된 사랑. 다음 날 우리는 은주와 하준이를 보러 갔습니다. 병실에는 꽃이 가득했죠. 친구들이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은주야, 몸은 좀 어때? 괜찮아, 엄마. 아프긴 한데 행복해. 그래, 고생 많았어. 하준이는 은주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어머님, 저희 다음 주에 산 가려고 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산. 네. 아빠 산소요. 하준이 데리고 가서 인사시키려고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형한테도 인사시키고 싶어요. 하늘에 있는 형한테. 은주가 말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죠. 하준아, 너한테 오빠가 있었단다. 하늘나라에.
언젠가 엄마가 다 얘기해 줄게. 일주일 후 우리는 산에 갔습니다. 하준이를 데리고요. 은주가 조리원에서 나온 직후였습니다. 조심해, 은주야. 산길 험해. 괜찮아, 엄마. 천천히 갈게. 민수가 하준이를 안고 앞서갔습니다. 저는 은주를 부축했죠. 익숙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1년 전에 왔던 바로 그 자리. 우리는 나란히 섰습니다. 형, 나 왔어. 동생 데리고 왔어.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손을 댔죠. 형, 이 아이가 하준이야. 우리 아들. 형이 못다한 목까지 이 아이가 살 거야. 은주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야, 엄마야. 동생 데리고 왔어. 너도 보이니?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너 덕분에 엄마가 더 강해졌어. 이제는 동생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주야, 할머니란다. 동생이 태어났단다. 하준이라고 해. 내가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 같아. 하준이 잘 키울게. 내 목까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렸죠. 아기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요. 잘 키워주세요. 동생 잘 부탁해요. 민수가 하준이를 땅 가까이 내렸습니다. 하준아, 여기 형이 있단다. 인사해. 하준이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옹알이 같은 소리였죠. 형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아니, 5사람이. 하늘에 있는 아기까지 함께요. 이제 가자. 하준이 추울 거야.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은주와 저도 일어났죠. 다음에 또 올게. 꼭. 은주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하준이는 카시트에서 자고 있었죠.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은주 옆에 있어줘서. 당연한 거야, 민수야. 우린 가족이잖니. 네, 가족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들판, 하늘, 구름. 엄마, 나 행복해. 은주가 뒷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엄마도, 은주야. 힘든 일도 많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우리 하준이가 있으니까. 그래,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민수가 운전하며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죠. 은주도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픔을 딛고 슬픔을 이겨내고 희망을 품은 그런 시작이요. 하준이는 무럭무럭 자랄 겁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그리고 하늘에 있는 형의 축복을 받으며 우리는 이 아이를 잘 키울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아이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죠.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엄마, 저 노을 봐. 예쁘다. 그래, 은주야. 정말 예쁘구나. 형이 보내주는 축복 같아. 은주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하늘에서 형이 축복하고 있는 것 같았죠. 우리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집, 사랑이 가득한 집, 새로운 생명이 숨 쉬는 집. 저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죠. 오늘 손주를 데리고 산에 다녀왔다. 하늘에 있는 손주에게 인사시켰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감사했다. 잃은 생명이 있었기에 지금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 가족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됐다. 슬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가족.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것이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손주야. 동생 보내줘서. 이제 편히 쉬렴. 할머니가 하준이 잘 키울게. 별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 대답하는 것 같았죠. 알았어요, 할머니. 믿어요.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마음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은준의 집에 가야겠다. 하준이 보러. 우리 귀한 손주 보러.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상처가 치유됐고 슬픔이 희망으로 바뀌었고 잃었던 것이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생은 때로 잔인합니다.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죠. 하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을 채워줍니다. 더 단단해진 사랑을, 더 깊어진 유대를, 더 강해진 희망을. 은주는 이제 훌륭한 엄마가 될 겁니다. 아픔을 겪었기에 더 좋은 엄마가 될 거예요. 민수도 좋은 아빠가 될 겁니다. 은주를 지켜왔던 하준이도 지킬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계속 그들 곁에 있을 겁니다. 할머니로서, 엄마로서, 가족으로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살아갈 겁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62의 여자가 겪은 특별한 이야기. 오해와 진실, 슬픔과 희망, 상실과 회복의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이야기.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잃은 것 때문에 슬퍼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치유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절대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숨기려 하지 마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털어놓으세요. 그들이 함께 해줄 겁니다. 우리 가족처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상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아픔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제 저는 이야기를 마칩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삶은 계속됩니다. 하준이가 자라고 은주와 민수가 늙어가고 저도 더 나이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일 겁니다. 언제나. 그리고 하늘에 있는 손주도 우리를 지켜볼 겁니다. 미소 지으며, 축복하며, 사랑하며. 이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피로 맺어진 것 이상의 무언가. 사랑으로 연결된 영혼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 여러분도 그런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서로를 믿고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가족이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